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22살 안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22살 강우주입니다. 네, 그 김건희 수사 촉구를 외치다가 이제 연행. 연행을 이제 당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뭐 수사 촉구를 이렇게 외치게 된 뭐 계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네,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건희의 범죄 사실이 솔직히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롯한 윤석열 일가의 범죄 사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김건희의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너무나도 많은 증거와 증언이 범인이 김건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검찰들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고 있지 않는 행태에 너무 분노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김건희 씨의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단지 당선인의 부인이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좀 보시는 건지. 윤석열 당선자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검찰의 권력과 그런 권력의 가장 약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흐지부지하게 하고 점점 묻어두는 게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이 수사 촉구를 외친 장소가 이제 기자실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뭐 기자실에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자실의 특성상 언론 보도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활동이 그 투쟁이 많은 국민분들한테 알려지길 바랬어요. 그동안 너무나도 분노스러웠던 국민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모르고 계셨던 분들한테 이런 윤석열과 윤석열 일가의 만행들을 알리고 싶었고 또 검찰의 만행 또한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당사자들이 직접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기자실에서 투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기자실을 선택했습니다. 뭐 당시 기자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그 기자실에 계시던 분들은? 처음에 저희 갔을 때 대부분 기자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촬영도 하시고 저희 투쟁, 저희 실천 장면을 담아 주시려고 했는데 뭐 어떤 한 분께서는 뭐 어디서 왔냐 이런 이 질문만 계속 하면서 했고 근데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 직원이 이제 기자분들을 다 밖으로 내몰고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언론 보도까지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미리 알렸던 언론도 좀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4시에 딱 시작을 하려 했는데 조금 늦어진 상황에서 기자분들이 저희를 기다리시는 네,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정말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대중 언론 매체들도 한 정말 10분 넘게 저희를 사진 촬영하시고 영상 촬영하시고 녹음하시고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한 1시간도 채 되지 못해서 그분들이 이제 검찰과 경찰 쪽에서 다 기자실에서 기자분들을 다 내쫓고 내쫓긴 분들 기자분들에게 언론을 보도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저희가 끝내 지금 언론에 남아있는 사진들이 학생들이 연행되는 사진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한 2개 매체에서 학생들이 기자실 내에서 투쟁하는 사진을 보도를 했는데 한 하루 만인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보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거의.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행 당하는 장면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한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셨는지. 물론 이 검찰 쪽에서의 그런 압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내는 목소리가 아닌 전부터 꾸준히 국민분들께서 내왔던 목소리를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뭐 물론 눈치도 보이겠지만 그래도 언론으로서 그런 보도를 안 하고 그렇게 또
기자실 안에서 있던 사진을 올렸던 그 언론한테 기자 협회 거기서 징계도 한다고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소리면서 저희가 물론 검찰 개혁을 외치러 들어갔지만 이 언론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이 될 수 있게 그것도 외쳐야겠구나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그렇게 외치다가 연행되는 게 뭐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네. 두 분 다. 네.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런 일을 겪으실 때? 일단 가장 큰 마음은 그 자리를 정말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만에 기자분들이 다 내쫓겼다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정말 텅 빈 기자실에서 고독한 싸움이었어요. 저희를 이제 고립시켜 놓고 지칠 때까지 약간 방치해두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좀 저희가 기세가 지지 않고 계속 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한 2시간 가까이 투쟁을 했거든요. 이제 경찰들이 다 연행을 하러 들어왔을 때 정말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싶다. 이게 국민들의 의지고 국민들의 뜻이라는 걸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연행됐을 때 솔직히 무섭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각오도 했고 그리고 무서워야 할 사람은 저희가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투쟁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이셨나요? 네, 뭐 저도 저의 목소리가 뭐 행위나 목소리가 그럼 전혀 불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하고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고 목소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검찰 직원분께서 기자실은 그런 공공 장소인데 나가달라 한 그런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경찰도 연행하러 왔을 때 대다수가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정의롭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진 않았어요. 혹시 뭐 그렇게 연행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이게 뭐 어떻게 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경찰서에 좀 뭐 계시다 나오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이제 서초서에 들어가서 1차 조사를 받은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다 묵비를 행사했고요. 저희 약간 투쟁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묵비를 진행했고 그럼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보내줄 수 없다라는 명목 하에 저희가 하루 정도 한 30시간 조금 넘게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네. 제가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질문을 계속 뭐 어느 속해 있는 정당이 있느냐 뭐 그런 걸 계속 묻더라고요. 원래 이런 걸 다 묻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띄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은데 소용이 있나? 혹시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주변에서 좀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뭐 가족들이라던가 뭐 되게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을 때 제 고향이 경상북도 쪽인데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면회를 했는데 저보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말라고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고개 들고 정당히 있으라고 하셔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해도 되나? 이제 언니도 한번 구속이 됐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어머니가 좀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평소에도 이제 제가 막내인데 막내만은 안 된다. 막내만은 조금 앞서지 말고 좀 조용히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15일 투쟁이었는데 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셨고 또 요즘도 너무 바쁘게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제가 정말 어머니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어머니가 평소에도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고
이런 사회적인 활동하는 걸 응원해 주셨어가지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응원해 주실 것 같다라는 믿음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그래도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네,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윤석열의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5년간 살아가셔야 되는데 좀 어떤 모습으로 좀 예측이 되실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발언들과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회가 분열되고 화합과는 멀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남녀 갈등 계속 조장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 그것도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게 그런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그런 국민의힘당의 지금 이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고 또 이제 남북 관계는 이제 파탄으로 가서 정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정말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미래는커녕 현실에 계속 불안함에만 발묶여 있는 그런 5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모두가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암담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너무나 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또 이런 지금 한반도의 평화에도 계속 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이 차별과 이 차이가 너무 극심한 차별이 되는 이런 사회가 약간 조금 진보된 이 사회를 다시 후퇴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런 갈등과 아픔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슬픔들, 아픔들이 적어지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뜨거운 해가 되지 않을까. 더 많은 국민분들이 거리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앞으로 좀 계획은 좀 어떻게 되세요, 두 분 다? 아무래도 지금 당선인 취임도 전에 네네. 당선인인 이 시기에도 너무나 많은 만행과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내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찰청까지 찾아간 거고 계속해서 싸워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윤석열이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악행들을 꼬집어내고 정말 저희가 이 청춘을 좀 값지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영광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번 투쟁에서도 너무 많은 국민분들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된다. 저희는 이 사랑을 정말 가득 안고 더 뜨겁게 이 윤석열의 만행, 이 국민의힘당의 악행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굳은 신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국민들이든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든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항상 그런 혁명, 항쟁의 순간에는 그런 청년들이 가장 앞장서 왔더라고요. 항일운동 때도 그런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광주 학생운동도 학생들이 있고 4.29 때나 5.18이나 60항쟁 때도 모든 혁명 순간에는 이제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 있었는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도 검찰 개혁이나 여러 개혁들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혁명의 그런 개혁의 순간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항상 앞장서왔던 청년 학생들 선배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청년 학생들도 이런 개혁의 순간에 가장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개혁의 열망에 가득 차 있으신 국민분들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꽃다운 청춘, 뭐 더 많은 걸 누리기도 아까운 시기 꽃다운 청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꽃다운 청춘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과연 이 아픈 병든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정말 그게 값진 순간일까라는 의심도 좀 들 것 같아요. 저는 더 청춘일수록 이런 사회의 아픔을 바라볼 줄 알고 또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모두가 솔직히 저는 은연중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는 많이 병들었구나. 나 하나 잘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의 역사가 또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의 이런 값진 청춘을 보내는 이 청년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사랑과 그 응원을 가득 안고 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고 싶고요. 많은 분들도 그 길에 좀 같이 해주시면 하루 더 빨리 더 좋은 세상이 저희 앞으로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